제가 오늘 제시하는 근거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유우성 씨의 공판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제출된 문서이거나 거기서 공방이 되었던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유우성 씨는 증거가 없어서 1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심 항소심에서 문제의 문건들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문건들은 유우성 씨가 간첩행위를 했느냐와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보위부에 이제 넘어가서 국내로 들어와 국내의 탈북자 정부를 북한에 넘겼다라는 게 공수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00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북한에 있었느냐 없었냐, 들어가서 나왔느냐 안 나오냐라는 소위 말하는 정황사실에 불과한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간첩행위에 대한 주요 공수사실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동생의 진술만이 있다가 여동생이 법정에 와서, 1심 법정에 와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절절한 증언이 있고 나서 무죄가 난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부각되지 않은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사건의 이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돼서 공교롭게도 검찰이 제출하고 있는 문건들은 전부 다 2개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한 건의 버전이 있어도 그것을 믿을까 말까 한 것이 법정에서의 증거자료인데 전부 다 2개의 문건이 존재합니다. 첫째, 문제의 그 출입경 조회 결과라는 것, 그것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회 결과, 즉 활용시 공안국이 발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버전이 하나 있고, 그와 정반대로 변호인들, 유우성 씨의 변호인들이 중국 지금 삼합 검문소를 관할하는 연변자치구에서 발급을 받은 출입경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즉 2개의 버전이죠. 그 2개의 조회 결과는 다릅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회 결과만을 보더라도 역시 2개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이미 그것은 법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제출한 것과, 즉 작년 11월 1일에 제출한 것과 작년 12월 5일에 제출한 것은 도장이 찍혀있는, 활용시 공안국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그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2개의 버전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어제 황교안 장관이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은 잘 아실 겁니다. 총영사관에서 협조 요청을 보냈고, 거기에 출입경 조회 결과를 첨부해서 보냈고, 중국의 활용시 공안국이 사실 확인서를 총영사관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확인서도 2개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버전은 팩스 번호가 활용시 공안국 팩스 번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그 버전입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서입니다. 활용시 공안국의 팩스 번호가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활용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변자치구 쪽에 있는 팩스 번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시 공안국 팩스 번호가 아닌 첫 번째 그 사실 확인서는 지금 어제 황교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총영사관의 팩스 대장에 수발되어 있습니다. 팩스 대장에 그것이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팩스 번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안국 팩스 번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검찰은 다른 버전의 사실 확인서를 또 제출합니다. 법정에. 그것이 두 번째 버전인데, 그것은 팩스 번호가 다른 거고, 이 팩스 번호는 활용시 공안국의 팩스 번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사실 확인서는 총영사관 팩스 수발대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영사 인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장관이 영사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버전은 원본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처음으로 제출했던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말 그대로 영사의 인증이 없습니다. 영사의 인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모 영사의 인증이 찍혀있는 그 답변서를 첨부한 확인서가 제출됩니다. 즉 두 개의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도 영사 인증이 없는 것을 먼저 제출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영사의 확인서 안에 첨부를 시킨 사본에 인증 도장을 찍어놓은 그러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우성 씨는 2004년까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까지의 북한을 출입을 할 때 여권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여권에 북한의 비자를 받아서 북한으로 입국을 했고 다시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으로 출국을 했고 중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뒤에 북한의 입국은 출입증을 가지고 입국을 했습니다. 출입증을 가지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2006년 그 5월 27일에 즉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북한으로의 출국, 북한으로 들어간 그 북한으로의 출국과 6월 10일에 다시 중국으로의 입국, 즉 북한으로부터의 출국, 요것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인들이 제출한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북한으로의 출국과 중국으로의 입국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빙하는 것이 뭔고 하니 출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첨부한 서류들을 한번 보시면 중국은 그 출입증을 갑종 출입증과 을종 출입증으로 구분을 합니다. 갑종 출입증은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출하는 일종의 상시 여권과 같은 겁니다. 상용 여권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을종 출입증은 일회용 출입증입니다.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그 문제의 그 기간 동안에 유우성 씨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을종 출입증만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1개월의 유효기간에 한해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출입증입니다. 따라서 5월 23일 날 어머니 상을 당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5월 27일 날 나왔다가 불과 54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국정원 혹은 검찰의 설명이 가능하려면 여권이 있던가? 여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북한 국적을,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복수의 출입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을종 출입증을 갖고 있었고 1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1개월의 유효기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별도로 이 을종 출입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공안기관에 특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요구를 해서 받아놔야 됩니다. 따라서 5월 23일 유우성이 말하는 자기 어머니가 상을 당했을 때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우성 씨의 비자를 얘기했습니다. 북한 비자. 유우성 씨는 2004년까지 중국 여권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까지 수차례 북한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뭘로 드나들었냐? 북한의 비자를 받아서 입출입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출입경 기록이 맞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첨부해드린 유우성의 그 기간 동안에 북한 비자를 보십시오. 숨길 수 없는 명백하게 유우성은 2002년 11월 30일에 그 비자에 의하면 11월 30일에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2002년 12월 18일 아까 누락된 겁니다. 전산 시스템에 12월 18일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으로 출경하고 다시 2003년 9월 15일 중국으로 입경했다가 다시 누락된 부분이죠. 2003년 9월 30일 중국으로 출경하고 다시 2003년 12월 16일 중국으로 입경하는 것이 명확하게 북한의 비자에 의해서 스탬프에 의해서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바로 이렇듯이 명확하게 출입경 기록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맞습니다. 다만 입대에 있어가지고 출경 기록이 빠져있는 이 전산 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입출입으로 검찰 혹은 국정원 혹은 수사요원이 바꾼 것으로 저는 강하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의 2006년 5월 27일 중국으로의 출경과 문제의 2006년 6월 10일 북한으로 출경과 2006년 6월 10일 중국으로의 입경을 출경과 입경 이것을 이 출입경 기록을 입에서 입출입으로 변조했다라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이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 의심입니다. 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에 의하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도장이 달리 찍힌 버전 또 하나는 가짜 공정도장입니다. 화룡시 공안국의 공정도장과 객관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두 번째, 그 출입경 기록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가 사용했던 비자와 대조해보면 변호인의 출입경 기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자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용량상, 분량상 제가 한 두세 페이지만 복사해서 드렸는데 모든 출입경 2004년도까지인가요? 그때까지의 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그 공문, 즉 공안국이 총영사관에 보냈던 사실 확인서도 두 개의 버전입니다. 하나는 가짜 팩스 번호입니다. 화룡시 공안국 팩스 번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서 수발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팩스 번호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낸 팩스 번호에 의한 그 공문조차도 팩스로 보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팩스 번호는 화룡시 공안국이 맞습니다만 두 번째 그 팩스로 보낸 그 사실 확인서는 문서 수발대장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그것도 원본에는 영사 인증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모 영사가 뒤늦게 사실 확인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인증을 받은 문서를 두 번째 냈다. 이렇듯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그리고 첨부 서류와 함께 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좀 정독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내일 어제 제가 법사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질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심지어 그 첨부를 했다는 그것조차도 끝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치 영사관에 중국 측이 보낸 그 사실 확인서에 그것이 첨부된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바꿨습니다. 요청서에 첨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어떠한 내용의 출입경 기록을 첨부해서 요청했다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국 총영사관이 외통위에서 출석을 하면 공방이 있을 텐데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좀 소상히 이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봐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